박PD의 픽. 메가커피가 올해 5월 경기 시흥에 오이도점을 열었는데, 와, 이게 3,000번째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아하, 5 빼기 2니까 3천이 되는군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3,000개가 들어서면은 정말 블록마다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동네 주변에도 이 메가커피가 두 군데나 있어요. 폐점 매장을 제외한 실제 점포 수는 2,990개라고 하니까 뭐 망한 게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이벌 업체죠. 컴포즈 커피. 여기도 3월 기준으로 2,45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벤티라는 저가 커피도 있죠. 5월 기준 1,360개를 달성했고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 매장 수가 가장 적은 곳이 백다방입니다. 아이고, 백종원 씨가 하는 백대방요. 그렇습니다. 백종원 화재가 해서 그래도 2, 3등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가장 점포 수가 적다고 하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1,452개. 물론 전년 대비로 했을 때 18% 가까이 늘기는 했습니다. 올 6월 기준으로는 1,592개가 됐다고 하고요. 놀라운 건 1,592개 매장 중에 백다방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딸랑 3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매장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메가커피가 2020년만 하더라도 1,184개였는데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죠. 컴포즈 역시 2020년에는 725개, 4년 만에 3.3배, 백다방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들 저가 커피 영업 전략도 눈에 띄는 게 있다면서요? 네. 메가, 컴포즈, 백다방의 영업 전략이 제가 봤을 때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거나 자주 머무르는 곳이 4곳, 5곳 정도의 상권이라고 봤을 때 공교롭게 이 세 브랜드가 모두 입점해 있더라고요. 물론 5개의 상권을 가지고 영업 전략을 따질 수가 있느냐, 표본 수가 너무 적지 않냐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결과가 다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첫 번째, 메가 커피 매장은 일단 가장 목이 좋은 곳에 있습니다. 물론 컴포즈나 백다방이 먼저 들어가서 목 좋은 곳을 빼앗긴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한 먼저 목 좋은 곳에 있는 브랜드에 가까운 곳에 문을 열고요. 문을 열더라도 더 크게 매장을 오픈을 하더라고요. 컴포즈도 비슷합니다. 최대한 메가커피 매장과 붙으려고 해요. 다만 대체로 매출 싸움에서 메가커피에 밀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비자들도 같은 상권에 두 브랜드가 붙어 있으면 가급적 더 큰 매장, 직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매장으로 가게 마련인데 대부분 메가커피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샘플로 꼽았던 5곳의 상권 중에 2곳에서는 컴포즈 커피가 아쉽게 문을 닫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이 계신 곳의 상황도 정말 비슷한지 궁금하긴 해요. 그러면 백다방은 어떻습니까? 백다방은 가장 먼저 목 좋은 곳에 입점한 경우가 아니면 메가나 컴포즈 커피와 가급적 떨어지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면역력 70%가 장에서 결정된다고 하던데 박 PD는 어떤 유산균 드세요? 면이 불이효생 유산균이죠. 저마다 유산균 수를 강조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장까지 살아서 가는 건데, 불이효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산에도 강한 호박 분말 코팅으로 보호됩니다. 게다가 비린내 나는 분피, 우피, 어피 같은 동물성 젤라틴이 아닌 소나무 펄프 유래 100% 식물성 캡슐에 담아 소화도 잘 되잖아요. 소비 기간도 2026년 1월까지라 여유 있게 드셔도 됩니다. 지금 3개를 사면 하나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리오 유산균 검색하세요.
속된 말로 다이다이로 붙으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그럼에도 매장 운영 상태는 새 브랜드 가운데 가장 양호합니다. 청소 상태라든지 인테리어의 깔끔함이라든지 세 군데 중에는 가장 돋보인다는 거죠. 메가나 컴포즈는 테이크아웃 비중을 높이려고 일부러 매장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 아니니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두 브랜드는요, 대체로 어두컴컴하고 좀 깝깝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런 현상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네, 이야기가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 저가 커피 확산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이미 우리가 저가 커피라고 부르는 브랜드가 꽤 있었습니다. 일본만 해도 도토루라는 토종 브랜드가 있는데 스타벅스보다는 쌉니다. 물론 메가커피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로 치면 이디야와 비슷한 가격대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토종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침 영국에서 어제 뜻밖의 뉴스가 전해졌어요. 고물가 여파로 지갑을 닫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스타벅스가 고전하고 있다. 이 소식을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와, 천하의 스타벅스가 고전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매년 매출이 느는 게 당연했던 기업 아닙니까? BBC에 따르면 미국 아이다호주에 사는 앤드루 버클리 씨가 있는데 버클리 씨가 스타벅스에서 즐겨 먹었던 메뉴가 모카커피였대요. 근데 모카커피 가격이 6달러를 돌파했대요. 우리 돈으로 8,200원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스타벅스 출입을 끊기로 했다는 거죠. 버클리 씨는 스벅과는 이제 끝이다.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거나 더 작은 커피 체인점으로 이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BBC가 분석을 합니다. 인플레에 시달려 소비자들이 결국 지갑을 닫으면서 스타벅스가 고전 중이다. 올 초 스벅 전 세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가 줄었고 특히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최소 1년 이상 영업한 점포의 매출을 보니까 3%가 빠졌더라. 이런 수치는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라고 친절히 전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스타벅스 하면 충성도가 높은 고객,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런 고객층도 지금 균열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리워드 회원이라는 클래스가 있죠. 이분들은 꾸준히 스타벅스를 방문하는 충성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충성도 높은 고객들도 이탈을 하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 4%가 빠졌다는 겁니다. 물론 4% 작다면 작은 수인데 스타벅스 고객 수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는 4%라는 게 결코 작은 매출은 아니라는 겁니다. 렉스먼 네러시먼 스타벅스 CEO가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매출이 실망스러웠다. 특히 중동에서의 잘못된 정보가 악영향을 미쳤다. 중동에서의 잘못된 정보가 뭘까요? 국제뉴스 관심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스타벅스가 작년 10월 발발한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정부와 군에 자금을 대고 있다라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뜻있는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시작한 거죠. 당시 스벅 노조가 SNS에 팔레스타인 지지 게시물을 올렸고요. 근데 또 이를 싫어하는 고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자사의 평판을 훼손했다라면서 노조를 고소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스라엘과의 관련성을 부정했지만 여전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스타벅스 직원 20%를 감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스벅의 매출 감소. 첫 번째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의 쓸 돈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둘째가 스벅 자체로 자가 발전을 했다. 가뜩이나 고물가인데 스벅마저도 메뉴의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의 불매 이슈라는 겁니다. 그럼 국내 저가 커피 점주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겠죠? 왜냐? 스벅 가던 손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스벅을 이제 안 간다고 하니까 그들이 대체제로 이들 브랜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닐 것 같다는 겁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메가커피 영업이익률은 18%, 컴포즈는 무려 41%, 더 벤티는 14%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스벅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가 브랜드가 그래도 14% 이상이니까 스벅은 프리미엄이니까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6.5% 수준입니다. 아이고, 그것밖에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저가 커피가 더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스벅이 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본사만 돈 벌고 정작 가맹점주는 재미를 못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백다방 직영점이 고작 3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점포수가 훨씬 더 많은 컴포즈는 빵입니다. 빵. 1위 메가커피 3,000개 중에 17개에 불과합니다. 반면 저가와 프리미엄 사이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가 150개, 할리스가 100개 정도의 직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건 아마도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겠습니까? 즉 가맹 점포수만 늘려서 돈을 벌겠다는 의지입니다. 간판부터 시작해서 원두까지 하다못해 냅킨까지 본사에서 다 납품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점주들은 그렇게 열심히 커피를 팔아도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챙길 뿐입니다. 본사는 점포수가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고 더 큰 이윤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아니, 실제로 거의 이익 대부분을 배당을 하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2021년에 메가커피 운영사인 N하우스 얘네가 그의 338억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000원을 빼고 전액을 배당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배당을 하는 거 이왕이면 많이 하는 거 나쁘지 않죠. 문제는 누가 배당을 받느냐입니다. 작년 말 기준 메가커피 지분 66.2%는요. 소유주로 알려진 김대영 보라티알 전 대표 이 사람이 최대 주주로 있는 우윤 파트너스입니다. 우윤 파트너스가 66%, 나머지 33.8%는 사모펀드인 프리미엄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메가커피가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 대부분을 경영진과 사모펀드가 챙기고 있습니다. 1,500원짜리 커피를 하루에 100잔, 200잔 파는 고강도의 노동을 하는 점주와 직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배당입니다. 메가커피는 2022년에는 당기순이익 410억 중에 402억 원을, 작년에는 564억 중에 502억을 배당했습니다. 배당률이 무려 80%대입니다. 두 PD가 보유한 삼성전자와 네이버도 80%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80%에서 0이 빠진 8%만 해줘도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박 PD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듣다 보면 스타벅스 커피도 마시기가 껄끄러워지고 저가 커피도 먹어봤자 이거 다 돈이 본사로 들어가고 우리는 역시나 이 봉지 커피 먹어야 되는 건가요? 물론 봉지 커피 맛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커피 안에 설탕과 프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왕이면 저와 취향이 비슷한 분들에게는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살이 덜 찌고 또 이게 요즘 같은 여름에
얼음 넣어서 먹으면은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머신이 비싸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근에서 중고로 머신을 구입하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 에스프레소 머신이냐? 물론 캡슐 머신도 있지만 환경 문제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얘가 캡슐에서 뽑을 때 안 뽑아도 되는 것까지 뽑기 때문에 맛이 굉장히 씁니다. 이 쓴맛이 원두가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것까지 다 뽑기 때문에 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당근에서 살 것을 추천드리고 아마 가격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2달만 써도 스벅 커피 먹는 거 본전을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면 저처럼 아예 리필 커피 있잖아요. 맥심이나 이런 거. 그거 먹으면 진짜 돈 많이 아낄 수 있더라고요. 네, 물론이죠. 자, 그 다음 제안은 바로 동네에 있는 개인 커피 브랜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메가 커피보다는 비싸지만 스벅보다는 싸죠. 그리고 대체로 인테리어나 커피 맛이 좋습니다. 최소한 메가 컴포즈보단 커피가 맛있습니다. 지역 상권 살리는데 나도 살짝 보탬이 된다. 이러한 좋은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